그리고 이 배가 떠있는 강줄기는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출발해 평창, 정선, 영월을 지나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충주댐, 여주 신흥산을 지나 살각댐을 거쳐 서울 한강으로 흘러가서 한강물이 되고 결국에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서 도담산봉구와 남한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유람선 왼쪽에 있는 경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자리를 잡고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음골을 시작으로 해서 성문, 을주와 자라바위까지 각 절경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움푹 파인 웅덩이 모양의 골이 보이는데요. 이곳을 얼음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조금씩 계속 흘러내려서 겨울이 되면 골 안에 고드름이 꽉 차서 보기 좋은 고드름골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왼쪽 산을 보시게 되면 저곳이 단양팔경중 제2경인 성문이 되겠습니다. 성문은 한문으로 돌석자와 문문자를 써서 성문이라 하는데 동양 최대의 돌기도문으로서 높이가 수면에서 약 50여m가 됩니다. 성문 왼쪽 아래 부분에는 마고 할매가 살았다는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마고 할매가 물을 길러 내려왔다가 비녀를 잃어버렸는데요. 이 비녀를 찾기 위하여 손으로 땅을 판 것이 99마지기의 논이 되었으며 남한강에는 즐겁다리를 놓고 건너다녔다고 합니다. 넓은 논에는 서민들이 농사를 지어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마고 할매는 이곳에서 술과 담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문에는 긴 담뱃대를 물고 술병을 들고 있는 형상의 마고 할매 바위가 있습니다. 왼쪽 산을 보시면 절벽 위에 파란 소나무 모양의 나무들이 있는데 칡등나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귀하게 대접받아온 나무인데요. 그리고 중국 주나라에서는 왕족의 묘지에는 칡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칡백나무에는 무덤 속 시신에 새기는 벌레를 죽이는 효능이 있어서 왕족의 묘지에 심었다고 합니다. 칡백나무는 주로 충북 단양, 경북 안동과 같은 석회암지대에 천연 분포하여 석회암지대 지표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칡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되어 있고 저렇게 작아 보여도 약 20년에서 200년 정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배가 가고 있는 왼쪽 방향으로 작은 동굴이 보이는데 이 굴은 을주암이라고 합니다. 을주암은 아주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기계로 움직이는 배도 없을 때 소금 장수들이 서울 마포나루에서 작은 목선에다 소금을 싣고 이 강줄기를 따라 장사를 하고 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이곳에다 배를 띄워놓고 묵어갔다고 합니다. 왼쪽 산 아래쪽
그 옆에 건물도 있는데요. 저곳이 다낭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카페산입니다. 카페산은 멋진 전망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한 예능 프로에서 땅맛집, 비맛집으로 카페산을 추천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강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서 단양 8경 중 제1경인 도담산봉과 제2경인 성문, 그리고 얼음굴과 논주암, 자라바위까지 보셨는데요. 이제는 이곳에서 뱃머리를 돌려서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절경지들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도담산봉이 보입니다. 도담산봉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장군봉에는 정자가 하나 있고, 맞은편 산 위에는 이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정자를 지나서 하류 쪽으로 쭉 내려가면 상봉대로라는 다리가 나오고요. 상봉대로를 지나면 옛날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살았던 금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구를 지나서 계속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공수대교라는 다리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배를 돌려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곳으로 구경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배는 강 하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길을 따라서 56km, 약 150리길을 더 가게 되면 충주댐이 나옵니다. 충주댐은 1978년도에 착공해서 1986년까지 장작 8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렸고, 그 당시 5,600억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한강 근방의 홍수나 가뭄 피해를 받고 있고, 충북 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연간 약 33억 톤의 각종 용수를 공급해 용수난을 해결하고 있고, 연간 약 8kW의 전기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충주댐이지만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서 약 4만여 명의 수몰민들이 발생하여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몰된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단양 지역은 예전 군청 소재지까지 수몰이 되어 군청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단양에 사시던 주민들은 지금 군청에 있는 단양읍내를 신단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읍내는 1985년에 이주를 시작한 오래되지 않은 대외 도시라서 도시나 건물들이 네모반듯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전봇대로 지중화 작업을 하여서 단양읍내에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서 쾌적한 풍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도담산봉을 다시 보실 수 있고, 가운데 가장 큰 장군봉에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조선시대 영조 42년에 사역의 목조 건물로 건축되었으나 1972년 대홍수로 소실되어 1976년도에 시멘트로 육각정자를 복원하였습니다. 태계일왕 선생께서 이곳 경치에 감탄하셔서 이런 시조를 지으셨습니다.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옷같이 맑은데 서경의 도담산문은 저녁 노을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추력에 기대고 잘적에 별빛, 달빛 아래 금빛파도 너울지더라 하시면서 도담산봉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 산끝 절벽 위에 산업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 정자는 이향정이라고 합니다. 이향정은 충주댐이 건설되기 전 현산가 아래쪽과 산 뒤쪽에 200여 호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1984년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그 주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고향 생각